예. 이 굉장히 석영 김창엽입니다. 오늘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갈 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제 크게 이 공공의학회가 이제 뭐 전에부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두 그룹이 이제 크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한쪽은 한쪽 구성원은 공공병원, 또 한쪽 구성원은 보건소라고 해서 이게 좀 뭐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매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또 조금 달라서 관심사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건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되면서 보건소 이야기는 아직은 좀 몇 가지 영역만, 뭐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뭐 이런 영역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공공병원은 좀 더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병원을 더 세워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전에 비해서 높은 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공보건의료 또는 공공병원 이야기를 포스트 코로나 때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뭐 그런 것보다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 구체적인 전환 방향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병원 강화 또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실제 이거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냐 라는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흔히 이제 이거를 수동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갖추어져야 된다, 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표현만 보면 능동태지만 사실은 수동태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뭐 어디 하면 민간이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하든지 지방정부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투자되어야만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도대체 힘이 어디 있는 거냐,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 또는 보건의료 바깥에서 보면 공공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 강화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무슨 지금 질문이냐 하면, 공공병원 강화 또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냐? 내 이해관계로, 또는 내가 당장 뭐라고 목소리를 내야 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정도로 누가 정말 절박하냐? 라는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그렇고, 또 아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도 계신데, 질문을 정말 우리 주위에서 공공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 꼭 키워야 된다, 공공보건의료를 뭐 보건소의 인력이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공공보건의료를 정말 강화해야 된다, 강화 안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라고 하는 이 힘이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누가 어떤 시각에서 공공보건의료를 말하는 건가? 공공의학회는 뭐 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강화해야 되고 왜 강화해야 되는지 다
논리도 있고 감각도 있고 아마 믿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되느냐, 공공병원을 강화해야 되느냐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식구들한테 한번 그러면은 뭐 가까이 있으니까 다 나도 찬성이야, 그래야지, 이렇게 답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강화해야 되지? 뭐가 좋아지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말에 답까지 할 수 있는 분은 주위에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각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무엇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인가? 공공기관 뭐 전반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스크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예, 슬라이드에 초점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공공보건의료, 공공병원 강화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 중심이다. 또는 뭐 어떻게 이 지식과 정보에 대한 건데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그냥 잘 모르는,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냥 일반 대중의 의견을 따르자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 시각이라는 거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지역사회 주민 또는 시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이제 대비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의료를 어떤 관점에서 봐왔냐? 죄송하지만 어떻게 다른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예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뭐 말이 들려가지고 이거하고 다른 게 이제 사람 중심 시각에 대비되는 것이 국가 정부의 시각 또는 시장이나 자본 경제의 시각 또는 뭐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이 공급자, 제공자의 시각 이런 관점들에 대비해서 사람 중심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병상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누구 시각일까요? 지역 주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그러고 저는 국가나 정부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정부의 시각이라고. 그 다음에 공공병원이 또는 보건소가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서 비효율적이다. 누구의 시각? 주민들이 비효율성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겁니다. 그냥 듣고 그냥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분들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 누구의 시각이냐? 경제나 자본이 갖고 있는 시각을 말하자면 그걸 지식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평소의 감각에 의존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공공병원이 굉장히 뭐 거기 의사가 가겠냐, 간호사가 뭐 가겠냐, 뭐 조건이 어떻다. 그냥 보통 시민, 주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자, 그런 관점에서 사람 중심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뭐냐? 또는 공공병원 강화가 뭐냐? 확대가 뭐냐? 자,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공공보건의료 공공성의 절박한 주체인가? 저는 이 질문을 포스트 코로나에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코로나는 처음으로 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일반 시민이나 주민이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의료를 피부로 감각하게 된 역사적으로 첫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사건이다. 그 사이에 어디 이제 지역에 공공병원이 있거나 보건소가 가깝게 있는 분들, 이용하신 분들은 말로 들어서 지식으로 정보로 뭐 그게 공공병원이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초기에 또는 뭐 나중에 병상이 부족할 때 또는 뭐 선별진료소 이런 걸 통해서 야,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실제로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불안하잖아요. 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갈 데도 없는데.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그리고 이제 병상 보좌할 때도 어디 뭐 공공병원부터 거기에 대응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송한데 영어 표현을 써서 그런데 영어 사회과학에서 체화라고 임바디먼트라고 임바디먼트 체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 공공병원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개념이자 지식 정도의 수준에 있던 것이 처음으로 체화됐다. 몸으로 감각하게 됐다. 몸으로 감각하면 요즘 사회과에서 유행하는 걸로 하면은 감정이 생깁니다. 정동, 우리 어펙트라고 이제 의학에서 많이 이제 듣는데 어펙트라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 어펙트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게 어펙트. 정동이라고 이제 우리 뭐 배웠는데 이 어펙트가 생긴 공공성 공공보건의료에 이게 이제 사람 중심 관점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보는 제 기본적인 시각이다. 뭐 이거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보건의료 논의의 차원이 여러 가지다. 하나는 정책,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치로서의 공공보건의료가 있습니다. 자, 공공병상의 국제 비교를 한다든지 진주의료원은 뭐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이렇게 활용이 됐죠. 뭐 불평등하고 형평성 이야기하면서 사회운동 하시거나 뭐 노동운동 하시거나 빈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불평등, 형평성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공공성, 보건의료 공공성이 문제지. 또 취약성, 한국이 점점 더 취약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성 올려야지. 공공보건을 어떻게 해야지. 정치로서 하는 거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정책으로서는 생각해 보세요. 정책으로서는 완결성이 대단히 부족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정책으로서는 부족한 거죠. 잘 안 되게 본래 돼 있는 정책이에요. 완결성이. 근데 정치로서는 훌륭한 정치입니다. 정치로서는 뿐만 취약지에서 우리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에 뭘 했다. 일종의 공공보건의료 강화이기도 합니다. 직접 이게 공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뿐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로서 보건의료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관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망을 갖췄다. 지역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이 내륙에 있는 군으로서는 인구 최소 지역인데요. 16,000명입니다. 전국 국가 체계로 만약 공공보건의료를 이야기하면 영양군은 백약이 아무 그 정책을 할 게 없어요. 국가 체계로 보면. 왜? 국가 체계라는 게 우리 뭐 흔히 인구 30만 명당 뭐 하나 무슨 센터 16,000명인데 여기에 무슨 응급의료 뭐가 들어갈 거면 무슨 병원이 들어갈 거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냐면 사람 중심 관점에서 영양 군민들이 우리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무지무지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가치나 비판으로서의 공공보건의료 있습니다. 뭐 우리 많이 익숙하죠. 과잉진료, 영리추구, 비용, 뭐 권리보장, 정의. 자, 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자,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요것만 하더라도 제 주장은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게 있고 상당한 경우 서로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혼란스럽게 쓰인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포스트 코로나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라는 건 이 중에 뭐냐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냐?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에 이렇게 한국 의료를 바꾸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냐? 또는 국가 전체로 뭐 딴 나라보다 잘했니 못했니 K방역 어땠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의료 체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가? 또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국 보건의료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설계돼야 된다는 가치 또는 비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냐? 물론 이 중에 뭘 하나 골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명확한 것은 우리가 이걸 말하자면 스스로 알고 인식하면서 주장을 하고 뭔가 앞으로 밀고 가는 추진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자, 그 사회 공공보건의료 논의를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의료보험 제도화 이전, 77년 이전에는 일종의 최소한의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 수단이었죠. 뭐 빈민, 뭐 노숙자 이런. 의료보험 제도화 후에는 이런 국가 의무를 상당 부분 보험 전체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주로 비용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뭐 이런 게 생겼으니까 공공병원은 그걸로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뭐 거의 대부분 서민이 공공병원에 가는 거가 비용 부담 때문에 훨씬 유리했는데 또는 뭐 비용 부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를 이용했는데 제도화 후에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경감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그걸로도 보험으로도 안 되는 본인 부담이나 뭐 이런 걸로 맡게 되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의료보험이 되고 나서는 보건이고 의료고 공공병원은 뭐 전부 보험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부 보험을 통해서 의료를 보는 시각.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보건소에서 하는 공중보건 업무. 그 정도만 하는데 공중보건 업무도 점점 더 보건의 특성상 보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 검사했지 않습니까? 비용을 누가 댈 거냐? 보험화된 거죠. 그러니까 보험에서 수가로 쳐줄 거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국고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보험은 공공민간 지금 적어도 의료 서비스에서는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공민간의 차별성이 축소되는 이런 경과를 밟았다. 공공성과 공공병원이 분리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보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이의 공공성이라는 게 주로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보험이 그 부분에서 이걸 완충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병원 병상이 규범화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규범화됐다는 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뭐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좋은데 규범화됐다는 건 뭐냐 하면 추상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분투 노력하고 계신 게 그걸 겁니다. 공공병원의 고유한 역할이 뭐냐? 역사적으로 몇십 년간 비용 부담, 뭐 영세민, 가난한 사람, 서민, 접근성 이렇게 접근을 해왔는데 보험이 그걸 해결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데 이게 자꾸 규범화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진료, 적정 진료, 이렇게 자꾸 되는. 근데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이 새로운 우리 지금 창문을 열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단히 부분적이지만 현실에서의 필요. 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코로나라는 아주 응급 국면에서 본래부터 시장 원리에 어긋나 있던 부분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거다 이게. 지역에 관계없이 접근성에 관계없이 비용에 관계없이 또는 의료기관 운영의 논리와 다르게 뭐가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평소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흔히 이제 이태리 공공의료 했는데 왜 그렇게 망조가 들었냐. 그래서 야 공공의료 강화론 사기다. 처음에 그랬죠. 그 다음에 공공의료 강화론과 정반대가 돼 있는 미국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시장도 엉망이네. 그럼 공공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면 사회보험 체계가 제일 나은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근데 실제로는 영국, 이태리 이런 데 계속 긴축을 했습니다. 공공병원이 틀은 공공병원인데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울만 공공인 거죠. 그러니까 일치합니다. 뭐하고? 묘하게 체제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공공이냐 시장이냐 양편에 갈렸는데 둘 다 시장처럼 운영을 한 거예요. 둘 다 코로나라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건에서 허약함을 드러낸 겁니다. 공공병원을, 공공체계를 시장적으로 운영하니까 영국인 이태리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 영국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확진자 검사를 어떻게 했냐면 아웃소싱을 했어요. 하던 데가 없어가지고. 이미 그걸 다 시장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줬어. 그걸 맡은 데가 어디냐 하면 거대 컨설팅 회사입니다. 말하면 외주를 받은 데가, 아웃소싱을 하는 데가. 여기서는 다시 사람을 구해야죠. 시설도 구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어디 가서 인력을 구해요? 새로 뽑고 모아야 되는. 이걸 응급으로 하려니까 아직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확진자 검사를. 1년이 넘었는데도. 이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모든 국면에서 그 사이 세계를 지배해온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논리로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접 주민과 시민과 국민이 경험한 체화한 게 바로 어떤 때는 불안으로 우리 지역 생기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많이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나? 중환자실 찾아야 되는데 중환자실 뭐 이미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던데 갑자기 환자 내보내고 병상 마련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있어야 된다. 공공의료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공공병원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나 보다. 라고 감각을 하고 라고 정동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바로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 논의다. 공공성이 뭐냐? 다릅니다. 맥락에 따라 달라요. 철도 공공성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서울역에서. 여기 철도 공공성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막 이렇게 그 서울역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봤더니 이런 거예요. 직접 고용해라. 임금이 공정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영무원을 뭐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성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비슷한 차원의 것도 있어요. 뭐 임금 문제, 뭐 인력 확충 문제 뭐 이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공공성이라는 게 맥락에 따라 다르다. 맥락에 따라서 의료 안에서도 그렇다. 과거에는 비용 문제였다만 지금은 뭐냐? 코로나 이후에는 뭐가 될 거냐? 서울하고 경상남도 서부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같을 거냐? 공주 의료원이 있는 지금 공주하고 같은 의료원이 있지만 천안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다르게 하리라고 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적 시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성은 저는 대체로 이런 바람직한 거. 돌봄의 공공성. 저는 굉장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율, 뭐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체계와 공공성은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성,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완전히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보건과 의료와 돌봄이 빚어내고 있는 문제의 반대편, 이게 공공성이라고 생각해요. 시장 원리로 움직인다는 말의 뜻이 뭐냐? 당신이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로 지금 돌봄이 움직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의료 공급자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뭘로 이해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커뮤니티 케어는요,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 제공자는 최후의 시장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 경험 때문에 어떤 게 익숙하냐 하면, 이거 하면은 어떤 서비스가 개발되고, 서비스 개발되면 수가가 생기고, 보험이나 보험 비슷한 거나 예산으로 수가가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료나 돌봄 또는 장기 요양 하듯이 누가 하는 무슨 서비스들은 단가가 되든 총액이 되든 이게 시장 원리로서의 우리 의료에 대한 이해예요. 돌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시장 원리라는 건 결국 상품이 규정되고 거래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보상이 따르고 그걸로 먹고 살고 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봄이나 의료의 논리하고 잘 안 맞아요. 제 주장입니다. 그 시장 원리가 잘 안 맞습니다. 우리 내내 벌어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갈등, 환자들의 불만, 주민들의 불만, 제공자들의 불만. 이게 뭐냐 하면 시장 원리와 실제 현실은 시장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또는 제공자가 기대하는 의료와 돌봄이 논리와 원리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환자하고 상담 잘 못한다. 또 환자들이 너무 보는 시간이 짧다. 왜? 거기 수가제도 있다. 우리 다 아는 거죠. 따뜻한 진료, 그걸 상품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서 그게 되려면은 상품이 되고 규정이 되고 수가가 규정이 돼야 되는데 친절과 따뜻한 마음과 사람 간의 교류, 마음의 교류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공공성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강력한 힘이 작동하는 요양기관 이렇다는 거. 이거를 도덕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의료, 보건 다 여기 들어있죠. 조금 더 긴밀하게 연관돼 있냐, 좀 느슨하냐의 차이밖에 없다. 공공보건의료의 근거는 뭐냐 하면 그 틈에서 본래부터 의료나 돌봄이나 보건이 지향하던 바 가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 가겠냐.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시각을 이 회복 과정에서 여기에 관계된 세 그룹의 이게 힘의 각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동안 수십 년 뭐에 익숙했냐 하면은 정책 논리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국가는 마땅히 이런 걸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의 의무가 이런 거니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요. 실제로 어떤 결정이 일어나고 사회적 힘이 생기고 드라이브가 걸리는 데는 사회적으로 전 공공성만 이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그게 뭐냐면 국가, 경제, 사회, 아까 제가 사람, 때로는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하고 같은 문제를 두고도 이 셋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자, 공공의료에 대해서 여기서 경제 권력이라는 건 시장 원리로 움직이는 의료, 보건의 이게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협회가 아닙니다. 경제 권력이라는 건. 그런 힘, 에너지, 추상적으로 어떤 종류의 파워,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 자, 이 세 그룹으로 움직이는 공공의료가 어떻게 되냐. 경제 권력은 공공의료를 하면 공공의료가 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시장에서 경쟁이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반대입니다. 당연히. 누구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그게 무슨 모양을 갖고 있든. 국가 권력? 국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공공의료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럼 지금 이제 경제 권력은 빼고 이야기하자. 왜? 이게 별로 공공의료는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해온 논리도 그렇지만 돈이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건 빼고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 사회권력, 사람, 주민, 국민 이 사이의 관계로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건복지부가 또는 뭐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렇게 소극적이냐? 그건 그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단선적인 모형, 저도 굉장히 익숙한 단선적인 모형의 정책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 공공의료라는 건 대단히 큰 정치적 문제다. 공공병원이든 공공의료든 보건소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과 경제 권력 사이의 균형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런 주장을 어떤 주장을 하고 어느 쪽이 힘이 센가? 지금까지 공공성 강화의 권력은 어떻게든 국가 권력이 뭐 이게 하려는 게 있어요.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시골 같으면은 거기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까지는 공공성 강화라는 게 경제 권력이 국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야, 그거 뭐 별로 한국이 꼭 필요해? 한국이 세계 1등인데 의료 실력으로 보면 그 비효율적인 공공의료에서 뭐 하려고? 보험으로 다 있는데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똑같아. 이렇게 국가 권력을 설득해온 거에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 권력은 야, 이게 무슨 비용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무슨 과잉 진료가 많아? 에 대해서 아주 약한 정도의 문제의식과 규제, 그리고 국가 권력이 그 사이에 이제 공공성에 많이 해온 거는 사람들이 의료, 보건 잘 구분해서 못 보니까 아니 보건소 있지 않나? 보건 기능은 돌봄 복지에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말하자면 설득을 해온 거죠. 그 사이에는 이 사회 권력, 시민, 사람들은 이게 대단히 희미한 경로를 이런 정도의 패스웨이밖에 없었다. 앞으로 관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민사회, 사회 권력의 크기를 어떻게 키울 거냐? 크기를 키운다고 하는 데는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 영향력을 키울 거냐? 어떻게 국가 권력을 움직이게 할 거냐? 경제 권력을 움직이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시민사회나 사회 권력이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의 대표적인 경로가 뭐냐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 강화를 내세우는 국회의원, 공공병원 강화를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여론이 되면 움직입니다. 시장이 재선되는데 공공병원을 했기 때문에 또 뽑아줘야 되겠다라고 움직이는 게 바로 이 경로의 아주 대표적인. 이게 스피커 좀 안 울리게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따라서 오늘 이제 주제인 공공병원 뭐 초점인 공공성실은 공공병원만으로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런 맥락과 논리로는 뭐 우리 흔히 하듯이 이제 체계가 따라야 됩니다. 도의 이 의료원 담당 공무원이 전혀 뭐 생각이 없는 분이면 어떻게 공공병원 뭐가 되겠어요? 이게 체계입니다. 관료 체제가 따라줘야 되는. 도지사가 또는 그 지역의 주민이 공공병원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 중요하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은 재선되고 삼선하고 하는데 공공성 강화 아무 소용 없어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담당관이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기재부 가면 판판이 깨지는데 기재부 사람은 공공병원 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왜 강화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 한국이 세계 1등이라며 의료 실력으로는. 체계가 강화되는 게 맞다. 단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는데 공공병원은 그거는 그거대로 또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공공병원의 의미는 뭐냐? 모범이죠, 모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제 표현입니다만은 공공보건의료 정치 경제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분석, 정치 경제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는 게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때.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건 뭐죠? 제일 익숙한 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대외적으로, 반복합니다. 중앙정부가 대외적으로 규정한 국가 차원의 방역. 이게 지금 개념화가 되어 있습니다. K방역. K방역 성공했다. 기재부가 딱 정리한 거 유명해졌죠. 그걸 보건복지부가 이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3T, 1P 뭐 다 아실 겁니다. 테스트,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1P는 아십니까? 파티스페이션. 근데 그 파티스페이션에 여러 차원이 있는데 정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민간이 참여했고 뭐 자원봉사자가 어땠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 파티스페이션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민간 협력, 사실은 민간 협력을 의미한다. 그 파티스페이션이. 그건 뭐냐 하면 공공병원 없이 우리가 정말 광범위한 민간 의료, 보건의료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방역에 성공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앙정부가, 국가가 방역을 그렇게,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그렇게 정리했고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렇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이미 했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개념화를 했는데 공공병원 강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보건소 강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국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경남, 서부, 뭐 전라남도, 동부, 광주, 대전 이런 데 시민이 가졌던 불안 또는 병상이 없어가지고 혼란을 겪었던 뭐 제주도 이런 문제에 국가는 1차적인 관심사가 없습니다. 1차적인 관심사가. 왜? 중앙정부는 주로 통치 차원에서 접근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정권이 잘했다. 중앙정부가 유능했다.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지방정부는 책무성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다 아시듯이 보건과 의료의 책임은 어디가 있냐면 그 사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게 중앙정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읍소하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로비하는, 이게 지금 보건의료 정치의 중앙 집중화 현상. 의료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돈을 중앙에서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무성이 다 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지방정부는 이야기 여러 번 했다로 끝나는 거예요, 책임이. 그 다음 다시 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단체장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 안 듣는 거죠. 거기다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 권력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에게, 우리 진주의료 때 봤지만 공공보건의료 대단히 취약합니다. 잘 이해도 못해요. 말도 잘 몰라. 이런 정치 경제로 보면 대단히 힘이 없는 거죠. 뭐 시간 문제로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본의 경우는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데 뭐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공병원의 책무성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그래요. 시작할 때도 그랬고 기초자치단체가 보험자입니다. 자영가입자, 지역가입자예요. 자, 보험 새로 시작했잖아요. 보험료 걷었는데 갈 데 없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보험료를 걷어놓고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 경제적으로 지방 정부가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무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보험료 걷었으니까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세웁니다. 또는 인수해요. 비슷한 것들을. 근데 한국은 다르죠. 경로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책무성이 없어요. 자, 포스트 코로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병원을 제외한 최초 사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존재론적 불안, 뭐 이런 개념을 제가 어디 따와봤는데요. 주민들이 불안한 거. 이게 분출됐고, 지금 현재 여러 군데서 조직화되고 있다. 공공병원 경험과 담론의 지역화가 진행형이다,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 기회의 창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한국적 풍토로 보면 그 기회의 창이 급속하게 닫힐 가능성도 있어요. 뭐, 얼마나 우리 과제가 많습니까? 지역에 과제가 많고, 온 지역이 지금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뭐, 이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곧 닫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열려 있다. 그 최화한 존재론적 불안이. 공공병원이라는 말로 또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보건소란 말로 정확하게 번역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 힘이 있다. 지역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힘이 조금씩 줄어드는 힘이 있다. 국가의제화가 될 거냐? 공공병원 더 해야 된다? 전 대단히 둔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미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상징화했고 전체적으로는 K방역이 성공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컨셉으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지역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거, 생겼던 문제, 혼란상, 공급자들의 요구 이런 것들하고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게. 지금 끝까지 공공병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죠. 기재부도 그렇고.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가의제와 우리가 감각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경험과 요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층위가 달라요. 이제. 힘은 지역에 있다가 제 주장의 요약입니다. 문제와 과제가 지역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 힘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준비를 그동안 잘 안 했고 여러 측면에서 정부도 그렇고 일반 주민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힘이 없다. 에너지는 있는데 흩어져 있고 뭐 모양도 잘 안 잡혀 있고 뭐 간단한 언론만 보더라도 어떤 세월을 우리가 거쳐왔는지 이런 것도 벌써 막 좀 지나가고 있어요. 점점 빈도가 줄고 있어. 백신 뭐 이렇게 되면서 곧 끝난다, 곧 끝내 이제 다른 이야기로 추진위원회 만들자, 뭐 공공병상 키워야 된다, 시장이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에너지의 실상.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 또는 주민들 사이에 있는 에너지가 국가 권력, 아까 말씀드린 국가 권력을 지금 압박하는 이게 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이렇게 닫히더라도 고령화 돌봄이라는 게 있다.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단군 일의 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의료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게 뭐냐 하면 의료 시장이 붕괴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16,000, 3만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의료 시장이 유지가 안 됩니다. 300병상 병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뭘 해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민간 병원이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정도로 수행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능한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 그냥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단편적인 대응을 하면서. 다른 대안이 뭐냐면 공적 체계를 전면한다. 이거는 국가 국정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는 겁니다. 그 사이 지금 나라 만들기 시기에 우리가 보건의료를 한 건 전국적인 체제 그리고 효율성, 적정성, 접근성 전국적으로 체계가 됐다라는 것이 정책과 정치의 목표였어요.
국가 체계가 돼 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응급의료 체계 한번 보십시오. 응급의료 체계, 커뮤니티 케어, 국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예요. 근데 지금 세 가지 이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코로나의 지역에서의 어떤 감각, 그리고 고령화 돌봄,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의료 시장의 붕괴, 이걸 합하면 지금까지 보건의료에 대해 접근해온 국가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된다. 효율성, 인구당 얼마, 이런 거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은 뭘 해야 되는 거냐?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보건소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자,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이런 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가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이유로. 여기에 공공보건의료가 공공병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좀 드라이한 말로 표현하면 국가는 효과적이고 괜찮은 통치 기술을 원하는데 공공보건의료가 또는 공공병원이, 보건소가 효과적이고 정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다를 증명해내는 과제, 이게 구체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